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팔방미인 13번째 시간에는요, 오늘 핫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종목들은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매수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올라왔어요. 작년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왔는데, 요게 원전 수주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전과 또 발전용 가스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MR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죠. 그래서 이런 쪽을 준비했는데요. 이 핵심 사업을 진행하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솔루션 쪽에 해상풍력이라든가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 ESS까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 플랜트라든가 건설 사업, 뭐 소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재료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7월이니까 이제 오늘 7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9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막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한전산업은 벌써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라든가 우리기술도 한 20% 넘는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기업 내용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라서 좀 덜 오르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체코의 원전 기대감, 사실 이 프랑스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주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재무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구조가 매출액 자체는 뭐 17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매년 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률. 22년부터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굵직한 수주들을 내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에 관련된 이런 굵직한 수주들을 내다 보니까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런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무겁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거웠죠? 무거웠습니다. 자, 2년 동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네,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등락거듭만 하죠. 등락거듭만 하다가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주봉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주봉고들이 돌파가 성공을 했죠. 여기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등락거듭이 되길래 우리도 공략을 했는데 이걸 공략하고 나니까 오늘 흐름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25,000원까지의 매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수주라는 이런 막대한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이 25,000원도 잠깐 아무리 무거운 주식도요. 우리 삼성전자가 왜 거의 8만 원 넘고서 급등하는 거 88,000원까지 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형주라고 못 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대형주라도 충분히 재료를 갖다가 등에 업으면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먼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가 여기까지입니다. 즉 종가상으로 완전히 뚫어버리는 상승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주봉상 패턴은 아주 좋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으로도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이 고점을 오늘 완벽히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뚫어버렸다면 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은 3년 전 매물에 대한 부담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3년 전 매물, 이게 3-4년 전 매물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3년 동안 물려있다가 본전 오니까 파는 사람들, 그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재료를 등에 업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 재료 때문에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 차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종가상 고점을 주봉이든
일봉이든 다 돌파하고 넘어갔다. 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을 벗었기 때문에 돌파했으니까 25,000원도 가자, 30,000원도 가자 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꼬리 잡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상 고점 돌파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막강한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2,1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을 줄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하 가격으로 잘 안 주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매수 추천 이후에 그날 안 주고 상승했다가 다시 또 살짝 밀린다면 추가 하락 시 25,000원 선 전후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 21,100원까지 안 온다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21,100원까지 안 온다면 네. 매수한 것만 가지고 가야죠. 시초가니까 시초가부터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500원까지만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매수한 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고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분들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은 자율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초가부터 21,100원 선 사이, 만약에 조금 눌림이 있다면 25,000원 선 전후 요 정도까지만 매수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23,000원과 24,000원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요. 2차로 볼 때는 25,000원과 돌파도 보이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제가 표현을 해드렸듯이 25,000원을 돌파하면 30,000원까지도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순식간에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생각해주고, 만약에 또 거꾸로 생각해서 원전 수주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 가격을 챙겨놔야 되겠죠. 스탑로스를 걸어놓든가. 그래서 19,800원을 종가상 19,800원을 깨면은 매도하는 것으로 손절가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수주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재료가 소멸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되는 건가요? 이 원전 수주가 되면은 여기까지, 이거 돌파하면서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그 수주가 되면은 이거 돌파하고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순식간에 갈 거예요. 가면은 그때 이제 수익 매도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전까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주냐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주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날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재료가 나오든 재료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든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독, 댓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투자하세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